남북정이 TV. 안녕하세요. 역사교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편 3강 신라 말기의 정치 변동과 후삼국의 성리편입니다. 오늘의 강의인 신라 말기의 정치 변동과 후삼국의 성립을 하기 전에 지난 시간을 정리해보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대조영이 건국한 발해와 함께 한반도에 남북국 시대를 열었는데 신라는 국토가 3배 가까이 넓어지면서 국토의 중요 거점에 오소경을 두어 수도가 한쪽으로 치우친 결점을 보완하고 발해 또한 넓어진 영토를 15부로 조직하고 수도를 오경으로 두어 중앙 집권화를 위한 체제 정비를 하면서 남북국 시대의 전성기를 이루게 되지요. 이렇게 전성기를 이루었던 통일신라는 말기로 오면서 사회적으로 혼란기가 오는데요. 신라 말기에 사회 혼란을 틈타서 지방에서는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한 호족들이 성장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견원, 궁예, 왕건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들이 중심이 되어 후삼국이 성립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라 말기의 정치적 변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에서는 진골들이 왕위 쟁탈전을 벌이게 되지요. 그 결과 김헌창, 장보고의 반란이 있었고 신라 하대는 약 150여 년이었는데 쿠데타를 통해서 왕에 오른 이가 6명이었고 피살된 왕이 5명이나 될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집사부의 기능은 약화되고 상대 등이 강화되면서 귀족들은 노급을 토대로 대토지 소유가 확대되었죠. 이러한 혼란 속에서 육두품들은 골품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새로운 정치 이념을 제시하지만 진골 귀족들은 받아들이질 않았죠. 대표적인 예가 당나라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최치원이 진성 여왕에게 올린 개혁안 시무 10조입니다. 이 육두품들은 지방 호족들과 이 시기에 유행했던 선종과 연계를 이루며 신라 말기에 사회 변혁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세력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선종이 지방 호족들의 지원으로 형성한 불교 문화를 잠깐 살펴보면 우선 불상의 경우 이 사진은 석굴암 본전불입니다. 이 불상은 중대 신라의 전성기에 조성된 불상으로 완벽한 비례를 갖춘 가장 뛰어난 불상으로 인정받고 있지요. 같은 시기에 경주 불국사의 금동 비로잔압을 좌상도 통일신라 전기의 가장 대표적인 불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체의 비례와 자세히 조화가 완벽하지요. 하지만 말기가 되면 지방 호족들이 성장하면서 그 시기에 유행했던 선종들과 연계해서 지원하게 되지요. 따라서 지방의 호족들은 지방의 특색을 살려 철로 만든 불상을 조성하게 됩니다. 경주 중앙에서는 왕실과 귀족들이 중심이 되어 귀하고 값비싼 금동부를 조성했지만 지방 호족들은 구하기 쉬운
철조부를 조성하게 되고 인체 비례도 어긋나고 얼굴 부분을 강조하는 등 친근한 이미지에 지방색이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장흥 보림사 철조 비로잔압을 좌상입니다. 통일신라 858년에 조성된 대표적인 통일신라 말기의 철조불입니다. 탑에서도 신라 말기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통일신라 전기 불교 문화의 전성기 때의 탑은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의 비례가 조화롭고 2층 기단에 3층 탑신을 갖춘 탑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너무나도 유명한 불국사 3층 석탑이지요. 본래의 이름이 석가열의 상주 설법탑으로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현세의 부처인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고 중생 앞에서 설법할 때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과거 부처인 다보열애가 지하에서 솟아올라 이것을 증명했다는 경전의 말씀을 구현해 놓은 것이죠. 현세의 부처인 석가열애를 상징하는 석가탑과 과거의 부처인 다보열애를 상징하는 다보탑이 그것입니다. 이 석가탑을 해체했을 때 2층 탑신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이 사리상원구와 함께 발견되었죠. 통일신라 후기가 오게 되면 탑도 역시 지방의 호족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호족의 성장으로 지방의 사찰에서 탑신의 팔부신장이나 불상을 조각하게 됨으로써 전형성을 잃게 되고 지방색을 갖게 되지요. 또한 선종의 유행으로 사회의 지도자로서의 큰 스님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큰 스님들을 모신 승탑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탑이란 석가모니의 사리를 모신 곳이죠. 하지만 큰 스님들의 존재감이 커짐으로써 큰 스님들의 사리를 모신 승탑이 등장한 것이죠. 이 사진은 구례 연곡사의 동쪽 승탑으로 도성국사의 승탑입니다. 이 승탑은 기단부가 탑신부보다 더 높고 기단을 하대, 중대, 상대로 나누었고 1층 탑신부에 상륜부를 올린 팔각 원당형 승탑입니다. 이러한 승탑은 선종의 유행을 타고 고려시대로 이어지죠. 이러한 사회적 모습을 가진 신라 말기의 지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방에서는 흉년이 잦았고 전염병이 나돌았으며 중앙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관리들에게 세금 독촉을 받으며 살기가 힘들었던 농민들이 노비로 전락해 초적화가 되어갔죠. 이는 봉기로 이어져 원종, 애노의 난과 같은 농민봉기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봉기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만 중앙정부의 통제력은 약화되어 갔습니다. 이렇게 중앙정부는 통제력이 약화되어 가고 이러한 혼란 속에서 등장한 호족들은 자신을 성주, 장군으로 자칭하면서 반독립적 세력을 이루고 지방의 행정, 군사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따라서 농장의 확대로 경제적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신라 말기의 주도적인 세력으로 성장해 갑니다.
이렇게 성장한 호족들은 각자 세력을 이루면서 후삼국을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 후삼국의 성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후삼국 중 가장 먼저 성립된 후백제를 살펴보면 후백제는 견훤이 완산주 전주이지요. 완산주에서 900년에 건국을 합니다. 후삼국 중 가장 군사력이 강했던 후백제는 지나친 조세 수치와 호족 포섭에 실패하면서 성장의 한계를 가져와 결국 936년 고려에 멸망당하게 되지요. 이번에는 후고구려입니다. 후고구려는 신라의 왕족 출신인 궁예가 901년에 송악, 개성이죠. 송악에서 건국을 합니다. 그러나 수도를 철원으로 옮기고 나라 이름을 태봉으로 바꾸더니 점차 독재자로 변하여 끝내는 폭군이 되었지요. 자신을 미륵이라 칭하면서 전제 정치를 펼치자 부하들은 궁예 다음 서열이었던 왕건을 왕으로 추대하여 918년 나라 이름을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인 고려라고 하고 수도를 자신의 세력 기반인 송악으로 정하고 고려를 건국합니다. 918년의 일이고요. 이렇게 통일신라는 후백제 고려가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신라는 통일신라 말기에 호족이 성장하면서 견훤이 후백제를 궁예가 후고구려를 건국함으로써 신라의 세력 범위는 경주 일대로 지배권이 축소됩니다. 이렇게 한반도에 후삼국이 들어섰는데 이 후삼국이 고려의 왕건에 의해서 통일이 되지요.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927년 경혜왕 4년이지요. 견훤이 신라 경주를 습격하여 경혜왕과 관료들을 죽이고 왕비와 궁녀들을 욕보이며 약탈을 자행하는 등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견훤이 영천에 쳐들어올 때 신라는 고려의 원병을 요청했는데 대구 공산 전투에서 고려군은 참패를 당하여 개국공신 신순경과 김낙 등이 전사하고 왕건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지요. 이렇게 후백제군의 심한 약탈은 오히려 신라의 민심이 고려에 기울게 되어 경상도 일대의 호족들이 대거 왕건에게 귀부하는 결과를 가져와 고려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930년 고창 전투에서 고려군이 승리함으로써 고려에 하나의 전기를 마련해 줍니다. 한편 후백제 견훤에게는 신검을 비롯해서 양검, 용검, 금강 등 4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금강이 견훤의 총애를 받으며 후계자로 유력해지자 세 형들은 935년 3월 금강을 죽이고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시킨 뒤 신검이 왕이 되었습니다. 6월에 견훤이 금산사에서 탈출하여 고려 왕건에게 귀순했고 경주 일원만을 다스리고 있던 신라의 경순왕도 계속 후백제의 위협을 받고 있던 터에 견훤이 고려에 귀순하여 환대받는 것을 보고 935년 11월 고려에 자진 항복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왕건은 936년 9월에 후백제 신검과 1, 2천에서 대결전을 치러
크게 승리하고 후백제 신건군은 항복함으로써 후삼국으로 분열되었던 민족이 재결합하는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하였는데 마지막으로 고려 태조 왕건의 후삼국 통일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태조 왕건은 후삼국 통일을 위해 융화 정책과 통일 전쟁 정책을 쓰는데 이는 각지의 호족을 포섭하여 고려의 지배체제에 끌어들이는 것과 후백제와는 무력 대결을 통하여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족에 대해서는 정략 혼인과 같은 유화 정책을 썼고 후백제와는 친신라 정책을 써서 후백제를 포위 고립하게 하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후삼국 통일을 최고의 과업으로 인식하여 북방 개척에도 힘을 기울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 신라 말기의 정치 변동과 사회 모습, 그리고 후삼국이 성립되고 왕건이 이를 통일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통치 체제를 정비하면서 고려라는 왕조가 이 한반도에서 중세라는 시대를 이루며 성장해가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왕건의 후삼국 통일 정책을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은 고려의 건국편으로 이어집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